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포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문가리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있는 걸 알아달라. 2600명이 서명을 했대요. 이분들 다 행명 21로 오세요. 그 청원한다고 해결됩니까? 제가 제일 어리석은 게 좋은 산인가 뭔가 얼굴도 안 드러내면서 무슨 시무 7조부터 뭐 문가리한테 상소 올리는 것들하고 이 청원 올리는 것들입니다. 청원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합니까? 일부러 안 하지요. 결국 이 정권의 부동산 문제가 서민 삶을 월세 전세 사회로 만들어서 파괴해버리고 있고요. 전세를 일부러 없애가지고 월세 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짭짤하게 챙기고, 그리고 서민들이 이제 받은 돈의 절반 3분의 1, 4분의 1을 월세로 상납하는 노예가 되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리실 고위공직자 조사를 해보니 지금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인데,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가격이 이번 정권 들어서 5억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구윤철 국정조정실장 총리실이죠. 강남 아파트가 15억에서 31억 됐어요. 다주택자도 많고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올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윤창열 전 사회조정실장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4억 7천에서 10억 9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서 한 채당 한 6억 가까운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 가액은 7억인데 실제로 가격은 13억에 가깝다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까 얼마 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집주인한테 월세 내고 사는 세상이 온다. 지난 8월 달에 정부 청사 앞에 부동산 정책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자국민에게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사재기가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 한 사람이 중국 유학생 이름으로 30채까지 소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근데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 이 한국 고급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늘어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2015년만 해도 3분의 1이었는데 이제 61.2%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매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17년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23,219명이 아파트 23,160채를 사들였는데 그 중에 중국인이 14,000명, 미국인이 4,300명이에요.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1,036명이라는 겁니다. 자, 국내 이런 투기 붐에 이제 돈 냄새를 빨리 맡는 중국인들이 이만큼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덕이나 모지라는 서울 아파트를 외국인들까지 지금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부호들한테는 서울 좋은 아파트 이 쇼핑하는 것이 거의 유행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국인의 재산을 뺏어서 외국인한테 넘겨주고 그걸 산 외국인들이 한국민들한테 월세 받아 챙기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되죠. 완전히 재산 등록제 만들어서 외국인이 거주 목적에 불급한 주택을 사는 것 외에는 전부 세금 때려서 환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요, 최근에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한번 오른 아파트는 내려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파트가 지금 깨졌다. 그래서 지금도 거래 되겠거니
하는데 엄청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위기보다 더한 게 와도 IMF가 와도 버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정권 들어서기 전후부터 부동산 투기 열풍 뒤에 완전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 대형 건설사라는 거죠. 2014년까지만 해도 연쇄 부도에 지금 공포에 휩싸였는데 최근에 현대, GS, 대우, 대림 등 이런 회사들이요 완전히 살맛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이 붐이 실제로 이런 회사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투기 붐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 중에 건설사를 아파트 팔아먹는 건설사를 소유하지 않은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사실상 재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이 건설사를 해야 비자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부 건설사들이 뒷돈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이러냐? 미국 기업들은 최종 완제품, 즉 애플 같은 전화기를 만들지만은 한국의 기업은 그런 데다가 이 자재를 납품하는 거죠. 부속 납품하는 거.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부속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디스플레이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삼성조차도 미국의 이 빅 테크놀로지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는 미국의 위기가 오면 한국의 회사가 바로 박살나 버리는데, 이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왔을 때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그때부터 시원찮아지기 시작해서 2008년 이후에 비실비실 하더만은 이명박 때 제일 낮았죠. 그리고 그 여파가 박근혜 정권 초창기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박 정권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최경환이 나서서 돈 대출해 줄 거니까 집 사라고 온갖 바람을 경기 진작을 시킨다면서 쇼를 했지요. 자, 그래서 그게 2015년까지 갔습니다. 2008년에 그리 돼가지고요. 법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했는데 지난번에 실제 법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왔지요. 그래서 중국인과 법인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져가 위기에 휩싸이면서 아파트를 내던진 겁니다. 그리고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낮게 형성되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문정권 들어서 시작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재벌의 이익이 아파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 건설사들이 아파트 물량에 따라 동원할 자금을 서로 딱 이렇게 확보해서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맡아서 해먹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니 심지어 또 이 조중동 뭐 주요 언론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벌들이 그야말로 아파트 사업에 바람을 잠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 이제 강남에 재개발 같은 게 있으면 재벌 회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총력을 하죠. 돈을 뭐 몇백억, 몇천억 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 수주전에서 떨어지면 그 부서가 통째로 다 쫓겨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난리가 났죠. 아파트 한 채를 10억에 분양하면, 요즘 10억 분양 아파트도 없지만 10만 채면 100조고 한 채당 1억을 남기면 10조를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30만 채를 분양한다면 30조가 한 채당 1억을 남겨 먹어도 30조가 재벌 주머니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 이 사람들이 다른 걸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재벌이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뭘 수출을 하면요, 그것도 세계 경쟁력에 의해서 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아주 이윤이 낮게 책정이 되고, 거기에 원재료 가격에다가 노동자 임금 빼고 이것저것 빼면요, 수출해서 번 돈이 사실 크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금 재벌들이 고용해서 월급 나눠준 돈을 아파트를 가지고 사실상 그대로 다 되찾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진짜 아파트 한 채에 1억 남겨 먹을까요? 요즘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지으면요, 분양 가격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뭐 그 넘어가는 것도 많지요. 최하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면요 40평이면 12억인데, 자 거기에서 한 1억 이상씩 10%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남겨 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남지요. 그렇지만은 모든 부분에 숨겨놓은 이득이 아파트 한 채에 1억은 기본이죠. 저보고 아파트 장사를 만약에 하라면 저는 아파트 하나당 한 2, 3억은 남겨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도 사실상으로 극히 작은 이야기고, 그래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계속 민간 물량을 공급을 질 좋은데 빨리 확보해 주라고 바람을 엄청나게 잡잖아요. 지난번에도 부동산 폭등할 때 민간 물량을 갖다가 통제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파트에 규제 완화해서 무조건 좋은 땅을 확보해서 짓게 하면 해결된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파는 가격이요 지금 시세인데 어떻게 해결돼요? 또 사가지고 투기하죠,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봤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이 사고 재벌들이 사서 되팔고. 그래서 아파트라는 부분들이 결국 의미하는 거는 왜 저렇게 민간 공급 물량을 확대라고 하는가 하면, 한 데서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난 액수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 돈은요 딱 팔아서 남은 부분에서 세금 신고하는 부분이 아닌 갖가지 방법의 리베이트 그리고 뒷돈으로 현금화되어서 재벌들의 비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에 이 언론에다가 신문 등에다가 엄청난 로비가 진행되니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질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투기꾼이 사지, 일반 사람이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말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요 절대로 국가적 공급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만큼 좋은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